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한마디로 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따라잡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스토라니스님 책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모두가 다 이쪽이다 그럴 때 저쪽을 바라볼 수 있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수익을 올릴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의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있겠는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산딸기 제목이 산딸기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산딸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뒷산에 그 산딸기를 따로 이제 소쿠리를 하나씩 들고 우르르 몰려서 올라간 겁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조그만하게 생긴 딸기가 있습니다. 산딸기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군집에서 이렇게 자랐죠, 산딸기가. 그래서 동료들이 우르르 가서 이제 산딸기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막 이제 따기 시작합니다. 따면 그 중에 조금 그 튀는 애들이 먼저 이렇게 딴 곳으로 이렇게 또 찾으러 가죠. 가다가 한 군데 발견되면 와 여기 산딸기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따고 있던 애들이 거길 놔두고 이제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쪽으로 몰려갔다가 또 다른 쪽에서 여기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렇게 산딸기를 따고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올 때 누가 가장 많은 산딸기를 땄는가 하고 봤더니 맨 처음 그 자리에 가서 산딸기를 따다가 다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때 거기 안 따라다니고 자기 혼자서 꾸준하게 거기서 땄던 친구가 가장 많은 산딸기를 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종목이 좋다 해서 우르르 몰려가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막상 좀 지나다 보면 다시 눌려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간다는 종목으로 우르르 몰려가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고 다 던져버린 이 종목이 의외로 뒤에 가서 큰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는 종목으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남들이 버린 종목을 가치를 판단해서 여기서 가치라는 말은 실적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판단해서 남들이 버리고 간 종목을 주워 모아서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뒤에 수익 올리는 것이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참 뭔가 전달하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다들 뭐 잘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걸로 믿고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증시가 9.36% 다우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독일 증시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0.7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됐던 이유는 그 미증시 장중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미증시 올라갈 상황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감으로 해서 위기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가 장중에 강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힘없이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증시도 덩달아서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장 끝날 즈음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50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하겠다. 코로나 관련한 이 치료 이런 부분들에 5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억 달러가 한 60조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60조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 분봉상으로 보시면
끝나가는 즈음에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급등을 해서 쫙 위로 솟구칩니다. 9%, 9.36%가 되도록 빠르게 쫙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차트가 분봉 차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봉 나오는 차트 있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다우지수 보시면 이 올라간 부분이 장중에 계속 빌빌거리고 있다가 제가 그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했던 부분이 그거죠. 엘리엇 파동으로 보자면 1파 빠지고 덜 올리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만큼 더 빠지면 한 22,000선 정도가 바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충 예상을 했었는데요. 22,000선을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생각해서 1파 하락, 2파 하락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락세가 멈춰지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그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 들어 올린다면 여기까지 가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파 하락했던 이 부분 위치 대충 한 25,000 좀 낮게 보자면 한 25,500선 정도 이 정도까지를 1차 반등 목표치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돼야 됩니다. 지금 떨어지는 워낙 악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를 해소하고 나면 이 정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장 끝날 즈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긴급 사태 선포하면서 호재성 뉴스로 해서 급등해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빠진 물량만큼을 그대로 들어올려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건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다 던졌는데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시간이 너무 짧죠. 끝날 때까지 시간이. 그래서 급한 시간 동안에 이 호재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못했다는 겁니다. 장중에 나왔다면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그 길을 잡았을 건데 끝날 즈음에 나와버리니까 그 돈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일단 돈이 풀린다는 관점으로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호재다 그러고 살려고 덤비니까 팔려는 매도 물량은 없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호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500억 달러를 투입하기 때문에 돈이 투자된다는 관점으로 보면 호재일 수 있는데 오죽 급했으면 500억 달러나 투입해야 될 정도로 미국 상황이 아주 급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뉴스에 보면은 확진자 거의 한 3,000명 넘어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확 불어나고 그 다음 유럽 쪽에 그 봉쇄를 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돌아올까봐 급하게 돌아와서 공항이 인산인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대구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 기자가 와서 그 기사 쓴 것도 있지만 대구는 아주 차분하게 뭐 통제도 없고 아주 차분한 상황인데 멈춰지지 않았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아주 멋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상사태인데도 불구하고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민족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전에 말씀드릴 때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다른 그 외국에서 발생됐다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장 미국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사재기로 해가지고 마트에 물건 살려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엄청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연준에서 1%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봤을 때 이렇게 놔뒀다가는 거의 뭐 패닉이 올 것 같으니까 선제적 대응으로 제로 금리라 그러죠. 금리 있던 거 다 내려가지고 1%를 바로 내리는 긴급 조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금리 1% 인하면은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해석을 아까처럼 또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는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오죽했으면 1%나 내렸겠느냐,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미증시는 급등했지만 오늘 선물지수에서 미국 선물지수가 완전히 급락하는 상태.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선물지수가 4.6%, 4.7%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춰봤을 때 뭐 사이드카 정도가 발생돼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게 강제적으로 막아놔서 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4.7%보다 더 빠지고 싶은데 한 10% 빠지고 싶은데, 왜냐면 금요일날 9% 올랐기 때문에 한 10% 빠지고 싶은데 사이드카 같은 게 걸려가지고 못 빠지고 4.7%에서 걸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걸 이제 뭘로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독일 증시를 보니까 마이너스 8.2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독일 증시는 반등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증시는 9%로 들어올려갖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독일 증시는 그 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오르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독일 선물지수가 8.2%까지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가 더 빠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추락을 예견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서 오늘 국내 증시를 계속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중에 일본 증시가 들어올리는 모습이 한 번쯤 나왔었는데 이것도 일본 은행에서 부양책을 쓰겠다는 뉴스 때문에 잠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못 견디고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그동안 우리가 중국 증시를 많이 믿었는데 중국 증시조차도 상당히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본 증시도 밀리고 중국 증시까지 밀려버리니까 이제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국내 증시도 덩달아서 따라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상으로 보시면 거래소는 진작에 빠졌었고요, 코스피 지수는 진작에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었고요. 그 다음 코스닥은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5분봉인데요. 상승하려는 시도도 했었고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중국 증시까지 급락해버리니까 같이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암울한 상태입니다. 지금 염려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발생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이 들어올리는 모습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 쪽으로 개인들이 코스닥을 다 던지고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 거래소를 들어올리면서 제대로 손절이 나오지 않고 개인들 매수로 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소 쪽은 개인들이 한 9천억 정도인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방어를 하면서 버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버리게 된다면 거래소 쪽에도 손절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암울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하고요. 저 또한 오늘은 계속 잘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좀 저도 많이 답답하네요. 시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락이 아주 안 좋게 나왔는데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워낙 지금 시장 흐름이 급변하고 있어서 제 예상이 틀려버렸을 때 엄청난 데미지를 손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그냥 한 개인의 의견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모양으로 봤을 때 아래 꼬리도 없이 최저치로 떨어져서 마감했기 때문에 밑으로 더 떨어지는 것처럼 차트로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빠지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해외 증시 상황에 따라서 갭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인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관점으로 승부를 보자 하고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황으로 봤을 때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사이드카 수준으로 급락했고 독일 선물 지수가 8%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또 한 8, 9% 급락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심각하게 더 급락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말이 횡설수설하는 거 보면 자신이 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증시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한 22,000선 정도, 이 정도 선은 지켜주지 않겠느냐. 지난번처럼 이 저점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대충 보면 엘리엇 파동 개념으로 봐도 한 22,000선 정도, 이 정도 선, 요거 내일 제가 방송할 때 요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증시가 하락 출발하겠지만 22,000선 정도는 지탱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 지탱을 해주게 된다면, 지탱만 해준다면 국내 증시가 오늘 미증시가 많이 빠질 줄 알고 놀래가지고 많이 빠져버렸는데, 이 부분에서 미증시가 한 22,000선 정도에서만 지탱을 해주면 완전히 무너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해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주 불안해서 다 던지고 싶은 공포감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 믿었던 독일 증시가 자꾸, 중국 증시가 자꾸 밀리고 있어서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한 3.5%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밑으로 더 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지지선이 없어 보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대충 한 이 정도 선은 지켜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이상 밀리는 것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선, 그래서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시황입니다. 자신은 많이 없습니다. 중국 증시가 워낙 빠지고 있어서. 근데 미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22,000선 다우지수가 지켜지기만 한다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종목 추천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목 추천해 주시면 등록해 놓고 분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리뷰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웬만하면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은 워낙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차트 줄 거 가지고 뭐 이런 종목 상담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급락했으니까 여기서 뭐 지금 손절하기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반등 나오면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 다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에서 예측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또
너무 모르겠다 하긴 또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보는 기준으로 저는 만약에 추천해 주시면 어제 화일약품하고 나노스, GV, 뭐 셀바스 헬스케어, 뭐 상영양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통 합니다. 화일약품 이렇게 그 종목 추천해 주시면 일단 차트의 모양을 보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할 느낌이 조금 가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실적을 먼저 봅니다. 저는 먼저 코스닥이 500원짜리 종목이라는 거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느냐 1000만 주니까 적당하다 좀 약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좀 급등락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죠. 주식수가 아주 많으면 움직임이 둔한데 주식수가 작을수록 세력 마음에 따라서 올라갈 때 급등하고 빠질 때 확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주 정도면 약간 작은 편에 속한다고. 여기 보시면 뭐 하는 회사냐고 봤을 때 의약품 원료를 제조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화일약품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때는 언제냐 하면 그때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그 동물구충제 이야기 나올 때, 동물구충제 나올 때 알리코제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일바이오 동물구충제로 급등할 때 사람이 먹는 그 알벤다졸에서 알리코제약 급등하는 이런 즈음 때 여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화일약품 해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화일약품은 일단 실적 한번 보고요. 아직 그 실적이 뒤에 게 안 나온 것 나온 거 없나요? 봤을 때 실적은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나쁘지 않다. 근데 실적이 탁월한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구충제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리코 제약이 급등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얘가 동반해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충제 쪽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충제를 막 사 먹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더 퍼지게 되면 혹시나 걸릴까 싶어서 구충제를 막 사 먹겠지만 지금은 진정되는 국면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70명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진정되면 굳이 구충제를 먹을 필요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끌어올릴 테마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들은 제가 대충 봤는데 제가 매매하는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나노스 종목 봤는데 실적 보시면 2016년도에도 영업이익이 500억 적자고 지금 적자가 계속 생기죠. 그래서 원래 적자가 좀 줄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원래도 148억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크게 안 줄어도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하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 좀 불안감을 느끼게 있고 그다음 뭐 하는 회사인가 하고 보니까 뭐 VCR의 헤드 부분, 그러니까 전자제품 쪽이죠. 그래서 이건 지수가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불안감에서 삼성전자조차도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품주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저는 실적이 좋은 종목도 많이 늘렸는데 굳이 적자 보는 종목을 뭐 혹시나 또 이렇게 적자 보다가 원래 턴어라운드 해갖고 흑자가 나왔다 그러면 적자폭을 점점 줄여서 턴어라운드 했으니까 기대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분기로 보면 갈 가능성이 좀 있네요. 50억씩 적자 보다가 9억이니까 점점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탁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력이 그냥 마음 잡고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도 뭐 6만 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세력이 맘 잡고 뭐 끌어올린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세력이 어떻게 할지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GV는 오늘 하루 종일 그 단주 매매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저도 계속 지켜보고 봤었는데 그래서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세력이 뭔가를 노리고 있는 건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서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은 저는 일단 뺍니다. 왜냐면 실적 안 나오는 회사는 불안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자회사가 어떻고 뭐 이래갖고 뭐 테마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저는 영업 적자 나오는 회사들은 기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테마가 사라져 버리면 급락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불안해서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적자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 잘 안 맞아서 이 종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 기준에서 분석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먼저 깔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사가 뭐 뉴스에 나오는 특별한 연결 회사가 뭐 무슨 새로운 테마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런 회사들 있죠. 체시스라는 회사가 계속 적자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던 돼지열병 때 이렇게 급등했던 것은 체시스의 자회사가 방역하는 무슨 자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빌미로 해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돼지열병 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회사 자체로 봤을 때는 계속 적자죠. 자동차 부품 만들어 갖고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미스테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미스테리하던 게 이제 좀 풀리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려가죠. 이게 적자가 계속 발생되면 상장 폐지 뭐 이런 식의 또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적자를 5년 동안 하게 되면 상장 폐지 조건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적자가 지금 여기까지 모르는데 이 전에 적자인지 아닌지를 저는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장 폐지 될 건데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게시판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급락시키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시점 되면 적자 많이 나오는 회사들은 상장 폐지 대상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판에 안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나는 회사는 좀 조심하는 편이고 그런 관점으로 저는 조금 불안감을 가져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는데요. 오늘 제가 매매했던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하다가 꽝 돼버렸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었는데 저는 오늘 뭘 봤느냐 하면 한국알코올하고 MH 에탄올 소독약을 봤었어요. 왜 그렇게 봤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가 지금 70명 정도로 확산세가 줄었는데 오늘도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교인들 40명이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건 집계 내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럼 이게 내일 집계에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이 다 조사가 끝난 상황인데도 70명대에서 쉽게 못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산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재발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둘하고 제가 의논을 많이 하는데 아들한테 뭘 물어보느냐면 우리나라 확진자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냐 물어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한 번 더 확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제까지 아들이 계속 맞췄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떤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대구가 아닌 수도권 뭐 이런 쪽에 대도시가 될 것 같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그렇게 확진자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되었을 때 혼란이 한 번 더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소독약 쪽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 한국알코올만 매매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4분기도. 그래서 실적도 양호하고 부채 부율, 유보율도 괜찮고 그리고 뉴스에 알코올 부족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유동 물량도 뭐 1100만 주 양호한 편이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가장 만약에 추가로 코로나 관련한 악재 뉴스가 나온다면 소독약 쪽에 테마가 안 붙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단 한국알코올을 잡았었고요. 그다음 오늘 MH 에탄올도 같이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알코올은 병원에 소독하는 소독약인 것 같고 에탄올은 아마 손소독제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H 에탄올 이 종목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유동 물량이 300만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이건 세력이 마음만 먹는다면 테마 쪽의 형성만 된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췄다 싶었고요. 그 다음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4분기 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1분기도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을 어느 정도 정반하고 있고 뭐 부채 비율, 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유동 물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그 한국알코올하고 그 다음에 MH 에탄올 두 종목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매매한 거 보시면 엘컴텍도 한번 살짝 해봤는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빼버렸고요. 한국알코올 아침에 그 11,100원에 매수했거든요.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그냥 그 해드릴게요. 잘했으면 제가 길게 설명하겠는데 너무 별로 못했기 때문에 11,100원에 한국알코올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 MH 에탄올을 9,020원에 매수했는데 11,100원에 아침에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11,100원이니까 한국알코올인데 그죠? 한국알코올 11,100원이니까 이쯤에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는 상태였었고요. 그 다음 그 MH 에탄올은 9,020원에 매수했거든요. 여기쯤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가지고 한국알코올 MH 에탄올을 이제 두 종목을 다 200만원 200만원 잡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나서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21만원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1만원 만들고 나서 그냥 딱 컴퓨터 끄고 쉬었다가 장 끝날 때 내려오면 다시 잡자 이렇게 생각하고 딱 마음을 비우고 정리를 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또 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못 나눴죠. 다시 와서 딱 봤는데 이게 그 제가 파란 가격보다 내려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장 끝날 때 혹시나 올라가 버리면 좀 그 아까우니까 미리 잡자 싶어서 여기서 다시 잡은 겁니다. 한국알코올을 여기서 잡고 그 다음 MH 에탄올도 여기서 팔았으니까 내려왔길래 좋다 싶어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끝날 때 확 밀어버렸습니다. 이거 너무 진짜 매정하게 밀어버렸는데 이래 밀면 안 되는데 여튼 매정하게 확 밀어버렸습니다. 이거 아마 그 유동 물량이 워낙 작아서 그래서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린 상태로 지금 올인되어 있는 상태로 손실을 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20만원 벌었다가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로 손실이 나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침울한 상태, 그리고 손절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23만원이 됐는데요. 얼마나 손실 받는지 한번 봐야죠. 와, 44만원 마이너스 났네요. 이 막판에 너무 급박하게 떨어져서 여기서 손절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어떤 그 손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마이너스 44만원 손실 보고 마감을 하게 됐고요. 웬만하면 손절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손실 본 상태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이 코스닥 지수하고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알코올 보시면 거의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밀리니까 따라 밀리죠. 이게 MH 에탄올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폭은 좀 틀립니다.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조금 빠질 때 확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 폭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요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빠져버리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폭은 차이가 나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부분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악재로 해서 빠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악재가 된다는 의미는 소독약 부분은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스닥이 빠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움직임이 계속 코스닥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히 악재로 인해서
그 확산세가 더 늘어날 것이란 불안감으로 해서 지수가 빠지면 확산세가 늘어난다면 소독약의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진단키트. 지금 보시면 오늘 그 가장 강했던 게 이 수젠텍인데요. 유럽의 그 승인을 받았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젠텍이 상한가에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그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빠지더라도 코로나 악재로 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코로나가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 키트는 상한가 들어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시젠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명한 진단 키트 회사죠. 그래서 그 연주로 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는 그렇게 나왔는데 소독약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확산세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쪽에 이렇게 진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독약 수요가 뭐 그렇게 늘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같이 내려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스닥 지수하고 같은 방향으로 따라서 내려가 버리는, 특히나 이 마스크 관련주 보시면 먼저 빠져버립니다. 아주 많이. 이건 저도 마스크 관련주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중국에서 마스크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이 마스크 만드는 회사들을 세무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크게 힘을 못 쓰고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것하고 소독약 부분이 같이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서 손절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장 오늘 제가 제대로 매매를 했다면 아침에 잡고 나서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가만히 기다렸다가 마지막 종가에 매수가 들어가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저도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급락할 때 손실을 본 이 부분은 좀 실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 위치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하고 똑같은 방식이라면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따라 내려왔다면 내일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진다면 얘가 또 갭으로 더 빠지겠죠.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더 빠지는 것보다는 바닥을 지지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마지막에 이거 갭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종가에서. 그래서 좀 손실이 컸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했던 게 또 이 부분도 있긴 했네요. 그 교육 관련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계약을 더 연기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교육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체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 방송하면서 느끼는 게 오늘 매매를 0점 잘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 그냥 손절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고 저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게 하네요. 마지막에 이렇게 급락하는 쪽에서 물려버리니까 손실을 보고 지금 마이너스 60만원 정도 났죠. 그러니까 한 20만원 벌어놨다가 60만원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벌었던 거 까먹고 지금 44만원 손실 났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더 빠졌다가 바닥을 확인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래꼬리 없이 지금 다 끝까지 와버려서 근데 그렇더라도 오늘은 그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미 잘못한 것은 해버렸고 여기서 제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수하고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약간의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냉철하게 수익 딱 챙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 이 각본이 스토리가 맞았는데,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서없이 손실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는 방송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 제가 노란 딱지가 지금 요즘 참 많이 성행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신종 코로나, 뭐, 우한 폐렴, 뭐, 이런 쪽에, 마스크, 이런 쪽에 용어가 나오면 전부 다 노란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취지는 이해가 돼요. 신종 코로나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럴 때, 그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들이 나오게 되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나 공신력 있는 부분에서 발표하는 영상들은 그 제재를 가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란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 딱지가 자꾸 붙으면 혹시나 이게 또 영상 만드는데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찜찜함 때문에 마음대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조차도 그 진단 키트가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진단 키트라고 하고 싶어도 진단 키트 쓰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표현을 잘 할 수 없는 이 좀 불안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불안하냐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공권력으로 해서 말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럴 때 그 민주화 투쟁 이렇게 해서 맞아가면서 잡혀가면서 고문당해가면서 할 말을 하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 민주화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리는 투쟁을 해서 민주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공권력이 없고 오히려 댓글 같은 이런 부분들이 SNS를 통한 어떤 여론이 주류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좋은 부분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여론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뭔가 불안할 때 불안하다는 여론도 그대로 상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불안감이 있구나 하고 캐치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바로 잡아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위기를 조장한다고 불안하다는 말을 못하게 다 이렇게 카트를 시켜버리면 유튜브 영상에 해피한 이야기만 나오겠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대응을 가장 잘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만세라는 영상만 계속 나오게 되겠죠.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기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부터 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하고 이런 거 보면 완전 국뽕이죠. 대한민국 만세 이래서 아주 뿌듯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 보면서 감동을 느낍니다. 근데 전부 감동만 느끼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불안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모두가 아무 걱정 없다 좋다 이게 가장 걱정이라는 얘기죠. 70명대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확산세를 잡았다. 대한민국의 탁월한 방역 시스템으로 코로나는 가장 먼저 해결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제는 생업으로 돌아가자. 이런 쪽의 뉴스만 자꾸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너나 할 것 없이 모임도 다니고 교회 모임도 다니고 왜냐 정부에서 이제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걱정 없다던데 뭐 이러고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 자체가 마스크를 벗고 들어와요. 이제는. 마스크 사기도 힘든데 뭐 낄 필요 없다더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한쪽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반대쪽 여론도 반드시 생존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에이 이거 너무 거짓 뉴스고 좋지 않네 이렇게 사람들 다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이. 그래서 둘 다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마음적으로 방송하면서 이거 내가 하고 있는 방송이 또 뭔가 또 안 좋은 게 있어서 노란 딱지 붙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염려하면서 하니까 좀 불안감을 가진다. 엿길을 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매매는 초반은 좋았는데 뒷부분은 상당히 좀 마무리를 잘 못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성도 좀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내일까지 그대로 가져가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